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택배기사TV 한남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예고를 해드렸던 탑차 소통, 탑차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택배에 대한 모든 것을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목차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요, 택배사 종류와 운영 구조, 택배사가 어떤 택배사들이 있고, 그리고 그 택배사들에 대한 특성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택배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나는 어느 부분에서 내가 택배 배송을 하든 집화를 하든 하면서 내 수입을 벌어갈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로 택배사 시장 점유율과 전망, 택배사들 간에 그 캐파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택배사의 시장 점유율이 나눠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앞으로 택배사는 또 어떻게 시장 점유율이 변해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세 번째로 택배기사 개인사업 준비사항. 이제 택배기사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택배에 대한 아무것도 모르는데, 난 단지 택배를 받아보기만 했는데, 이 택배 기사를 내가 직접 해보려고 하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무런 정보도 없다 보니까 알바는 알바 전국에 클릭을 해서 거기에 이제 면접을 봐서 그런 좀 안 좋은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부분들 잘못 알면,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지면 앞으로 불행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내가 위험성을 피해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일반 택배와 쿠팡 택배의 차이점. 일반적인 택배 회사가 있고, 요즘에 갑자기 튀어나온 쿠팡 택배라는 게 있죠. 근데 그 두 가지가 그냥 다 똑같이 택배인 것 같은데 뭔가 차이점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택배사별로 똑같이 수수료를 받는 게 아니에요. 운영 방식도 다를 뿐더러 배송할 때 받는 수수료, 그리고 집화, 물건을 거꾸로 보내는 집화를 통해서 받는 수수료,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은 현재 1년 이상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전혀 생소할 거예요.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초보 택배기사, 택린이라고 하죠. 이제 택배를 시작해서 이제 한 달, 두 달, 막 세 달 이렇게 막 거쳐가는데, 여기에서 그만두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포기하시는 분들이. 근데 왜 369라고 하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 직장을 다닐 때에도, 보통 수습기간이라는 게 있죠. 그 수습기간이 보통은 3개월입니다. 3개월 동안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냐, 못하냐,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납니다. 그래서 3개월. 그리고 왜 6개월? 한 6개월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일은 알겠어. 그런데 돈벌이가 별로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돈벌이를 내가 어떻게 늘릴 수 있나? 안 그러면 여기서 내가 포기할 것인가? 그냥 내가 직장 생활을 돌아갈 것인가? 여기에서 상당히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9개월. 9개월 정도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회의감이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반대로 9개월째에서 이거는 내 일이다. 나는 이걸로 돈 벌 수 있다라고 미래를, 비전을 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3개월, 6개월, 9개월을 어떻게 버텨낼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1년이 지났더니 이제 계절별로 어떤 물건들이 오고 하는 부분들을 알겠죠. 봄에는 어떤 물건들이 오고, 여름에는 비수기라는 게 있고, 가을에는 농산물이 오다 보니까 물건들이 무거워지고, 겨울에는 생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덜 팔리니까 좀 무거운 것들이 조금씩 줄어든 반면에 점퍼라든가 이런 옷들이 되게 부피가 커지잖아요. 한정된 이 탑차 안에다가 내가 물건을 실을 때 생각지 못하게 부피가 너무 커서 이해전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과연 이때 내가 어떤 루트를 가지고 택배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미리 계획하고 계획한 대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안정화 도입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고소득 택배기사가 되려면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고소득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얼마 정도로 돼야 되냐? 일반적으로 한 8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상황에 따라서 택배사 특성에 따라서 500만원 700만원만 돼도 고소득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이제 아무래도 케바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과연 내가 고소득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배송만으로 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한 300개 배송하려고 한다면은 하루에 한 2만 보 이상을 거의 걸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힘들어요. 매일매일 걷고 매일매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배송이라는 것과 집하라는 것의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추고, 그리고 배송만 하는 내가 택배사에서 일을 한다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한 와이프랑 같이 부부 택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해서 고소득을 만들어내는 과정,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들을 계산적으로 한번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절세 및 마라톤 택배사. 절세 정말 중요하죠. 탈세가 아니에요. 절세. 어떻게 하면 세금을 과도하게 내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은 당연한 게 있죠. 매출액 대비 매입이 많으면, 또는 지출이 많으면 그만큼 10% 낼게 8%, 7% 이런 식으로 떨어지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내가 그런 부분들을 혜택을 볼 수 있을까? 절세 혜택을 볼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썰을 풀어볼 거고요. 마라톤. 택배기사라는 게 한 1년 하고 그만두는 일이 아니죠. 이거는 퇴직금도 없고 내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든 멀리, 어떻게든 길게 롱런 마라톤을 해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오래 해야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을 계속 보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내가 나이 들면은 힘이 없잖아요. 많이 힘들고 지치고 빨리 지치고 하는데, 이럴 때 내가 오랫동안 했더니 내 구획이 좋아져서, 또는 배송만 너무 힘들어가지고 집화까지 병행을 하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집화가 수입이 많이 올라와서 배송을 많이 안 해도 되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상생 소통하는 택배 사업가. 보통 거래처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내 거래처 사장님과 나와 계약을 하고, 이거를 내가 더 편하기 위해서라도 소장님하고 친분을 쌓자. 아무래도 수수료 때문에, 수수료가 너무 높게 이렇게 잡아가지고 수수료 떼먹는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분위기에 휩쓸리면 본인도 자기도 모르게 소장을 괜히 미워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생이 아닌 서로 미운 관계가 되고, 당신은 필요 없어 라고 말하게 된다면 이건 상생이 아니고요, 정말 고통의 순간이 매일매일 찾아올 겁니다. 상생을 해야 돼요. 택배기사와 소장은 바로 상생관계입니다. 상생협업. 그리고 매일매일 소통을 해야 돼요. 이게 되면 일이 즐거워요. 소장님이 또 많이 보십시오, 저도 열심히 벌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 그런 마인드로 소통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는 이제 진정한 사업가가 되게 되죠. 이런 부분들, 자, 택배로 성공하기 위한 10가지 이 이야기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